과일은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과일이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어떤 과일을 먹느냐보다 지금 내 몸이 그 과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예순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 5가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과일을 끊지 않고도 건강을 지키는 기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순을 넘기면서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과 신진대사 속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같은 과일을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 변화는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와 대한내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예순 이후에는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여도 식후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설탕과 달리 혈당을 바로 올리지 않아 안심하기 쉽지만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중성지방과 지방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맛이 강한 과일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실제 건강검진 현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밥은 줄였는데 과일은 많이 먹는다는 분들 중에서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동시에 올라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당뇨 전 단계 시니어에게 과일 섭취 방식이 오히려 혈당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인터뷰가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과일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순 이후의 몸이 젊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과일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소개할 5가지 과일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왜 조심해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아침 대용이나 간식으로 즐겨 드시는 과일입니다. 부드럽고 먹기 편하며 포만감도 있어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바나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나나의 당 성분과 혈당 반응 특성 때문입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 자료에 따르면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혈당 부하가 높은 과일에 속합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대부분 당으로 전환되어 있어 섭취 후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와 작용이 동시에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내분비내과 진료 현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자주 관찰됩니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 1개만 먹는 습관이 있는 시니어 중에서 식후 혈당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전 단계가 있는 분들에게는 바나나가 의외의 혈당 관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바나나를 건강식으로 과도하게 섭취한 중장년층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상승했다는 사례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칼륨 함량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칼륨이 많은 과일 섭취에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를 완전히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예순 이후에는 한 번에 1개를 먹기보다 절반 이하로 줄이고 공복보다는 식사 후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과일은 양과 타이밍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도는 달콤하고 먹기 편해 예순 이후에도 자주 선택되는 과일입니다.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손이 자주 가는 과일이지만 이 편리함이 오히려 과다 섭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포도가 가진 당의 농도와 흡수 속도입니다. 포도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동시에 들어있어 섭취 후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포도는 혈당 지수 자체는 중간 수준이지만 한 번에 먹는 양이 많아질 경우 혈당 부하가 급격히 증가하는 과일로 분류됩니다. 예순 이후에는 인슐린 반응이 둔해져 이런 혈당 상승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도는 씹는 느낌이 가벼워 자신도 모르게 한 송이 이상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커집니다. 국내 내과 진료 현장에서도 밥은 줄였는데 포도를 많이 먹는다는 시니어 환자들 중에서 식후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동시에 높은 사례가 보고됩니다. 일부 언론 기사에서는 당뇨 전 단계 환자가 여름철 포도 섭취 후 혈당 관리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실제 사례도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포도가 건강에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이 든 몸의 대사 능력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혈관 건강입니다.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분명 장점이지만 과도한 당 섭취는 혈관 내 염증 반응과 중성지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더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포도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순 이후에는 한 번에 손바닥 한 줌 정도로 양을 제한하고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중이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세 번째로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은 예순 이후에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과일입니다. 부드럽고 달며 포만감이 있어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은 예순 이후 장 기능과 혈당 관리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한 과일입니다. 감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함께 들어있고 수분에 비해 당의 밀도가 높은 편이라 섭취량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일본 식품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감은 당 함량 대비 섬유질 구조가 단단해 소화 속도가 느린 과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혈당이 오래 유지되거나 다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이런 지연성 혈당 상승이 더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감의 풍부한 타닌 성분입니다. 타닌은 항산화 작용을 하지만 장 운동이 느려진 시니어에게는 변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소화기내과 진료 현장에서는 감을 자주 섭취한 뒤 복부 팽만감과 변비를 호소하는 시니어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감을 과다 섭취한 고령자가 장 폐색에 가까운 증상을 겪었다는 사례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감은 방심하기 쉬운 과일입니다. 단맛이 강하지만 케이크나 빵처럼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아 양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말린 감, 곶감은 수분이 줄어든 만큼 당이 농축되어 있어 예순 이후에는 혈당과 중성지방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감이 모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예순 이후에는 생감 기준으로 소량만 식사 직후가 아닌 식사 중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곶감은 특별한 날 소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망고는 부드럽고 달콤해 디저트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은 과일입니다.
최근에는 냉동 망고나 말린 망고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섭취 빈도가 더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망고가 신장과 혈당에 동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국 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망고는 과일 중에서도 당 밀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과당 비율이 높아 섭취 후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반응이 느려진 중장년 이후에는 혈당이 오래 내려오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당뇨 전 단계나 경계성 혈당을 가진 시니어에게 망고 섭취 후 식후 혈당 급상승이 관찰됐다는 임상 보고도 있습니다. 신장 건강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망고는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 중 하나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체내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와 해외 신장 전문 기관에서는 고령자와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게 고칼륨 과일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칼륨 수치 상승은 심장 박동 이상과 연관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가공 형태입니다. 말린 망고는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이 농축되어 생망고보다 혈당 부담이 훨씬 큽니다. 냉동 망고 역시 해동 후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 쉬워 위험성이 커집니다. 언론에서도 건강 간식으로 알려진 말린 과일이 오히려 혈당 관리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망고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순 이후에는 한 번에 소량만 섭취하고 단독 간식보다는 식사 중에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이라면 망고는 주기적으로가 아닌 가끔 선택하는 과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5번째 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과는 오래전부터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사과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사과를 갈아 만든 주스 형태입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통째로 먹을 때와 주스로 마실 때 혈당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과를 갈면 섬유질 구조가 파괴되면서 당 흡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상승합니다. 예순 이후에는 인슐린 반응이 둔해져 이런 혈당 상승이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내과 가정의학과 진료 현장에서도 아침에 사과 주스를 건강식으로 마시던 시니어 환자 중에서 공복,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동시에 높아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과일 주스는 과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스 형태의 과일이 혈당 관리에 불리하다는 전문가 인터뷰가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포만감입니다. 사과 한 개를 씹어 먹을 때와 달리 주스로 마시면 짧은 시간에 여러 개 분량을 섭취하게 됩니다. 예순 이후에는 이처럼 무의식적인 과다 섭취가 체중 증가와 지방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전 단계가 있는 분들에게는 주스 형태의 사과가 예상치 못한 건강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 자체가 나쁜 과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형태와 양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사과를 갈아 마시기보다는 껍질째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하루 반 개 정도를 식사 중에 나누어 드시는 방식이 혈당과 소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5가지 과일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예순 이후 과일을 안전하게 먹는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5가지 과일은 모두 익숙하고 건강하다고 믿어온 과일들입니다. 바나나, 포도, 감, 망고, 그리고 사과. 이 과일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독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순 이후의 몸이 더 이상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당과 영양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신장과 간의 부담은 커집니다. 이때 당이 빠르게 흡수되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쉬운 과일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과 연구 결과는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단순한 공식이 예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일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순 이후 과일 섭취의 핵심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단맛이 강한 과일은 양을 줄입니다. 둘째, 공복보다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나누어 먹습니다. 셋째, 주스나 말린 형태처럼 당이 농축된 방식은 피합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혈당과 혈관, 신장에 주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과일은 여전히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입니다. 다만 예순 이후에는 젊을 때의 상식이 아니라 지금의 몸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과일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골든라이프 채널을 통해 이런 생활 건강 기준을 계속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과일을 끊지 마십시오. 대신 몸에 맞게 드십시오. 그것이 예순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